네, 안녕하세요. 대방전기통신학원 전기기능사 실기 담당하고 있는 이동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기기능사 공개문제 1번, 공개문제 1번부터 18번 중에서 가장 첫 번째 1번 문제의 핀번호 기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방전기통신학원에서 전기기능사 실기를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실기에서 가장 제일 먼저 배우셔야 되는 게 이 핀번호를 기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핀번호를 정확하고 쉽고 그리고 빠르게 기입할 수 있는 방법, 그 요령들을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 지금 저랑 함께 하실 건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학원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개강 수업 일정들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기능사 실기 공개문제 1번에서 어떻게 핀번호를 기입을 해야 되는지 제가 기준을 설명을 드리고 요령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개문제 번호 기입을 하는 오늘 강의에 제가 여러분들께 수업을 하는 순서를 먼저 안내를 해드리면, 제일 먼저 이 공개문제 1번이 어떠한 도면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 도면의 구성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내부에, 제어함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제어 기구들의 핀 번호를 어떻게 기입을 하는지, 명명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단자대 핀 번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어함에서 제어함과 외부에 있는 제어 기구들 또는 출력 기구들, 파일럿 램프들을 연결하는 이 단자대에, 특히 이제 단자대라고 하면 상단자가 있고 하단자가 있는데, 이런 상단자, 하단자의 핀 번호를 어떻게 정확하게 기입을 하는지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 도면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기능사 문제는 1번부터 18번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9번은 동일한 구성품으로, 동일한 기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핀번호 매기는 방식도, 핀번호를 기입하는 방식도 거의 유사하다. 순서, 배치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번에서 18번이 또 다른 구성으로서 내용은 똑같다. 즉 1번에서 9번이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번에서 18번이 또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많이 다르진 않고, 구성품이 제어 기구들 또는 입력 조작하는 기구들이 한두 가지씩 차이가 난다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공개문제 1번 도면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도면에 나와 있는,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도면은 배관 및 기구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줄여서 저는 보통 수업 시간에 배관도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데, 이 배관도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 전체적인 우리가 작업을 하는 실기 시험 또는 학원에서 훈련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위치와 치수들, 그리고 구성품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품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배관도에서, 배관도를 통해서 제어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단부와 하단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구성품들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할 때,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치수들, 위치들, 이런 것들은 문제에 나와 있는 요구 조건대로 여러분들께서 위치와 치수를, 길이를 준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50cm 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배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어가 있고요. 램프도 있고, 푸시 버튼도 있고, 셀렉터 스위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저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TV, TV 1, 그 다음에 TV 3, 4, 2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도면 구성을 보시면 제어판 내부에 기구 배치도 그리고 범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면의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기구 배치도라고 하면 우리가 제어함 작업을 할 때, 자, 다시 앞면을 보시면 여기에 제어함이 있는데 이 제어함 내부에 어떠한 기구들을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의 문제가 이 산업인력공단의 문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는 반드시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어가 있고 이 F가 무엇인지 또는 MCCB가 무엇인지 T가 무엇인지는 이 법내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법내에 나와 있는 종류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위반 시에는 실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어함의 기구대 배치도를 보실 때 첫 번째로 유의하실 거는 가로가 400이겠구나 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고 세로의 길이를 다 더해 보시면 420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이 부분이 420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배치를 제어판을 구성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400, 420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세로가 더 긴 구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TV5, TV6 이렇게 상단자대, 하단자대 저는 이렇게 보통 부르고요.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단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단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F라고 하면 퓨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EOCR은 과전류 차단기, MCCB 배선용 차단기, X 8핀 릴레이가 되겠고요. FR 플리커 릴레이, T는 타이머, FRS는 프로트리스 스위치, 그 다음에 MC12는 전자접촉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성품들이 이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작업 지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법내에 나와 있는 종류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아까 전 앞에 있었던 배관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PB0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다시 보시면 PB1과 PB0가 있는데 PB1은 푸시 버튼인 건 알겠는데 푸시 버튼에서 어떠한 종류를 써야 되는지는 어디를 보고 이 법내를 보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B1은 녹색을 써야 되고 PB0는 적색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이 법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앞선 배관도에 보시면 TV2, TV4, TV3 이렇게 단자대가 있는데 이것들은 무엇이냐? 그래서 보시면 TV2, 3는 전동기를 연결하는 4핀 단자대를 써야 된다 이 뜻이고요. TV4는 플로트리스 스위치를 연결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핀 단자대를 쓴다라는 걸 이 법내를 반드시 참고해서 준수해 주셔야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합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구 배치도와 법내는 꼭 명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도면 구성이 가장 중요하도 시퀀스 도라고 합니다. 시퀀스 도. 이 전동기를 동작시키는 전기 회로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시퀀스 도라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세 전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린 보통 시퀀스 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퀀스 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어떠한 조작에 따라서 전동기가 어떠한 운전을 하게 된다라는 걸 이 도면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이 회로의 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이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도면대로 동작이 되기 위해서는 핀 번호를 명확하게 매겨서 그 핀 번호대로 기입된 핀 번호대로 여러분들께서 제어함을 연결해주고 구성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핀 번호를 기입을 해야 되는지를 다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우선은 이 시퀀스 도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퀀스 도를 우선 조금 더 세분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도는 크게 이 전동기를 밑에 보시면 M1, M2라고 되어 있는데 모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 1, 2, M1, M2의 전동기를 가동시키기 위한 회로인데 이 전동기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저 부분 왼쪽 단을 퓨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부분을 우리는 주회로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주회로. 전동기의 운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주회로의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세부 내용들이 나와 있는 이 퓨즈의 우측단을 우리는 보조회로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주회로, 퓨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을 보조회로라고 한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보조회로 중에서 하단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일렬로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도어를 그릴 때는 보통 하단부에 이러한 제어 기구들의 전원이나 또는 이 표시를 나타내주는, 외부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이 램프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밑에 부분을 우리는 보조회로의 이 하단부를 전원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도는 크게 나눠 보면, 정리를 해 보시면 퓨즈를 기준으로 좌측은 주회로, 우측은 보조회로라고 이름을 붙이며, 이 보조회로 내부에서 하단부에 있는 제어 기구들을 우리는 전원부다라고 이름을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회로부터 해서 보조회로, 전원부, 이러한 내용들의 핀 번호를 함께 기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핀 번호를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각종의 제어 기구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내용들이 시험지 도면에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전자접촉기라고 있습니다. 전자접촉기는 우리가 이제 한글로 부를 땐 전자접촉기라고 하고, 회로에서는 MC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MC1이 있었고 MC2가 있었죠. 그래서 MC는 전자접촉기를 보고, MC 부분에 핀 번호를 기입하실 때는 이 전자접촉기 내부 결선도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핀 번호를 명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EOCR은 말 그대로 EOCR, 이제 우리가 한글로는 과전류 전자식 과전류 차단기라고 하는데,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회로에 전원 공급을 차단해 주게 되는 전자식 차단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EOCR의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저희 학원 다른 강의에서 또 이 내부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접점들의 동작 원리나 이런 것들은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구조, EOCR의 핀 번호를 딸 때는 여기를 보고 우리가 핀 번호를 기입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요령들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MC와 EOCR은 반드시 조립을 할 때 12핀 소켓을 써야 된다라는 점을 이 도면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전자접촉기 MC와 EOCR은 12핀 소켓을 제어함에 부착을 해서 조립을 해 준다라는 걸 명심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타이머가 있고 플리커 릴레이가 있고 8핀 릴레이가 있고 플로트리스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제어 기구들, 타이머, 플리커, 그리고 보통 8핀 릴레이라고 하지 않고 릴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 플리커, 릴레이, 그리고 플로트리스는 8핀 소켓을 사용을 한다. 자, 이때 12핀 소켓은 번호가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데, 8핀 소켓은 번호 순서가 조금 독특하죠. 그래서 하단의 우측 두 번째, 여기가 1번이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1번부터 8핀까지 번호가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호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9번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죠. 1번부터 9번 문제에는 10번에서 18번 문제에는 없는 뭐가 들어가냐? 이 셀렉터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셀렉터 스위치가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쪽 11시 부분이 어떻게 동작이 되도록 수동적으로 동작이 되도록, 매뉴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동 매뉴얼로 동작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외부에 셀렉터 스위치를 달았을 때,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쪽이 11시죠. 그래서 11시에 스위치를 제꼈을 때는 수동으로 동작이 되도록 조립을 하셔야 되고, 오른쪽 1시 방향으로 제꼈을 때는 오토, A는 오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토, 자동으로 동작이 되도록 셀렉터 스위치를 조립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걸 꼭 지켜 주셔야 돼요. 몇 번부터 몇 번은 1번부터 9번까지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에 결선도가 있는 이 제어 기구들의 핀 번호를 기입할 때는 이 도면을 보고 핀 번호를 찾아서 기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핀 번호를 주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내부 핀 번호 기입을 먼저 할 겁니다. 이거는 저희 대방전기통신학원의 방식인데 내부부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외부를 먼저 해도 되고 내외부를 섞어서 해도 되는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 대방전기통신학원에서는 내부 핀 번호 기입부터 선행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내부라는 것에서 내외부를 판단하는 것은 제어판입니다. 제어함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제어함, 아까 제어함이 이렇게 있었죠. 배관도에. 이 제어함 내부에 있는 제어 기구들의 핀 번호를 먼저 기입을 하자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실제 시퀀스 도면을 보면서 제어함 내부에 있는 기구들의 핀 번호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아까도 우리가 이름을 외웠지만 뭐다? 회로의 퓨즈의 좌측편에 있는 주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회로에서 제어함 내부에 있는 제어 기구들을 찾아서 핀 번호를 기입을 해 볼 건데요. TB1은 아까 시퀀스 도에 보시면 TB1은 외부에 있죠. 제어함 외부에 있습니다. 제어판 외부에. 따라서 TB1은 넘어가고, MCCB는 제어함 내부에 있기는 한데 특별히 핀 번호를 기입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MCCB 자체가 위에 3개, 아래에 3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선을 조립할 수 있는 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트로 위에서 밑으로 나오고, 위에서 갈색, 흑색, 회색, 회색 되도록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된다. 즉 TB1의 L1과 MCCB의 좌측 첫 번째 위에를 연결한다. 갈색 선으로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이는 제어 기구가 EOC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OCR 내부 구조도를 보시면, 내부 결선도를 보시면 똑같이 생긴 게 있죠. 똑같이 생긴 게. 자, 그래서 EOCR의 내부 결선도에서 1번, 7번 연결 통로가 되겠고요. 2번, 8번, 3번, 10번 이렇게 3번, 9번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기다가 핀 번호를 기입을 해 주게 되면 똑같이 생긴 거 보이시죠, 여러분? 네모 표시 부분과 왼쪽의 주회로 부분에 그래서 기입을 해 주면 1, 2, 3, 7, 8, 9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7, 8, 9.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자접촉기 MC12가 있습니다. 그래서 MC12의 주회로 접점이 여기 MC 전자접촉기의 내부 결선도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OCR과 보면 순서가 똑같죠. 1, 2, 3, 7, 8, 9.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찾아서 적어 주시면, 기입을 해 주시면 1, 2, 3, 7, 8, 9. MC2도 동일하게 1, 2, 3, 7, 8, 9로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TB2, TB3가 있는데 TB2와 TB3는 TB1과 마찬가지로 제어함 외부에 있죠. 따라서 이따가 핀 번호를 기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자대 핀 번호 기입할 때 TB1, 2, 3는 핀 번호를 기입해 주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주회로 부분에서 내부 핀 번호 기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보조회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보조회로는 크게 나누면 다시 아랫부분에 전원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원부에서 핀 번호를 기입할 때 뭐 왼쪽부터 해야 되냐, 오른쪽부터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오른쪽 위에서부터 해야 되냐, 왼쪽 위에서부터 해야 되냐, 이런 순서는 없어요. 핀 번호 기입을 할 때,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핀 번호 기입할 때는 전원부부터 저희 대방학원은 수행을 하는 거고, 조립을 할 때도 여기부터 해도 되고 어디서부터 해도 상관없지만 실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왼쪽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수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부에 나오는 첫 번째 EOCR부터 핀 번호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OCR의 전원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밑에는 다 전원부예요, 여러분. 전원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OCR의 전원은 몇 번일까?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부 결선도를 봐야죠. 자, 그러면 EOCR의 내부 결선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EOCR에서 아까 1, 2, 3, 7, 8, 9를 썼었고요. EOCR 내부 결선도에서 전원은 친절하게 6번, 12번이다 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6번, 12번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 기억해 두실 거는 6번, 12번, 위에를 6번, 아래를 12번 이렇게 제가 지금 기입을 해 뒀는데, 이거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12번, 6번 이렇게 기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 보조회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핀 번호가 위아래가 바뀌어도 똑같은 동작을 한다라는 점을 명심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EOCR의 전원부 기입은 끝났고 그 옆에 보시면 FR이 있죠. 자, 그래서 FR의 내부 결선도를 봐야겠죠. 플리커 릴레이의 내부 결선도를 보시면 2번, 7번 AC 220V라는 전원부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7번이 플리커 릴레이의 전원부가 되겠고요. 기입을 해주면 2번, 7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YL과 부전은 제어함 내부가 아니죠. 외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그 옆에 있는 게 FLS 플로트리스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LS의 내부 결선들을 보시면 전원핀이 조금 독특하죠. 5번, 6번입니다. 플리커는 2번, 7번, 뭐 타이머도 있다고 보시면 다 2번, 7번인데, 플로트리스 스위치만 전원부가 5번, 6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위에를 5번, 아래를 6번 해도 되고, 위에를 6번, 아래를 5번이라고 기입을 해 주셔도 된다라는 점을 명심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X, 8핀 릴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릴레이의 전원부는 2번, 7번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2번, 7번 적어주고요. 타이머의 내부 결선들 보시게 되면 똑같이 또 전원부가 2번, 7번 돼 있죠. 그래서 빠르게 2번, 7번 이렇게 명확하게 기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C 전자접촉기가 나옵니다. 전자접촉기의 내부 결선들을 보시게 되면 전원이 6번, 12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MC1에도 6번, 12번, MC2에도 6번, 12번 기입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의 번호는 바뀌어도 된다 했죠. 여기가 12번, 위에가 12번, 아래가 6번이 되어도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램프들, RL, GL,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는 외부에 있는 거니까 이따가 단자대 기입할 때, 단자대 핀번호 기입을 할 때 번호를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조회로에서 전원부의 핀번호 기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시 이제 좌측편으로 가서 EOCR 부분부터 핀번호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OCR의 핀 번호를 줄 텐데요. EOCR의 내부 결선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내부 결선도 상에서 10번, 11번이 하나가 10번, 11번이 선으로 연결이 돼 있고 하나의 핀과 같은 효과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공통이라고 합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부적으로 결선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10번, 11번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통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10번을 쓰죠. 10번을 써도 되고 11번을 써도 된다라는 점을 명심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번, 11번이 하나라고 봤을 때 B접점이 4번 붙어 있으니까요. 붙어 있으면 B접점, 떨어져 있으면 A접점인 건 아시죠? 자, 그래서 붙어 있기 때문에 4번이 B접점, 떨어져 있기 때문에 5번이 A접점인데, 자, 도면을 보시게 되면 10번, 11번이 연결된 것 동일한 구성으로서 저 좌측편이,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처럼 묶여 있죠. 이거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즉, 저 부분은 빨간색으로 연결된 것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기에 몇 번을 부여해야 되냐? 10번이나 11번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10번이라고 기입을 해주게 되면, 자, 위에서 왔을 때 10번과 짝을 이루고 위에 부분은 10번과 어떤 접점으로 구성이 되느냐? 붙어 있죠. B접점이죠. 따라서 몇 번을 써야 돼요? 네, 4번을 써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는 4번,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떨어져 있는 A접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떨어져 있는 몇 번? 5번이 A접점으로서 핀번호가 기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봤더니, 공통을 기준으로 해서 B접점 4번, A접점 5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듯이, 그 옆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 플리커 릴레이가 있습니다. FR. 자, FR은 플리커 릴레이인데, 플리커 릴레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공통으로 묶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내부 결선들 보시면 8번이 하나로서 묶여 있죠. 그죠? 그래서 8번이 공통이고, 8번의 공통을 가지고서 A접점은 6번, B접점이 5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부분을 묶어서 8번이라고 핀번호를 부여를 해 주시고요. 자, 지금 1번 도면에서 왼쪽, 플리커의 왼쪽은 A접점이죠. A접점은 몇 번이에요? 떨어져 있으니까 6번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6번에 A접점을 기입을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플리커는 붙어 있으니까 B접점 5번을 핀번호를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플로토리스, FLS가 나왔네요.
FLS에서 이제 전원부의 핀 번호를 기입을 했고, 여기 보시면 TV4에서 E1, E2, E3가 있는데, FLS의 내부 결선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전원이 5, 6번인 건 아까 전에 했었고, 7번이 E1, 8번이 E2, 1번이 E3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걸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와 보시면, 여기서 밑에, 중간, 위 이렇게 보시면 밑에 게 E1, 중간이 E2, 위에 게 E3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E1이 어디 있어요, 지금? E1이 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7번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E1과 연결된 여기 밑에 게 몇 번이 되겠어요? 7번이 되겠죠. 가운데가 8번, E2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맨 위에가 1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핀 번호를 기입을 해주면 7, 8, 1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 8, 1 적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7, 8, 1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좁아서 이렇게 가로로 적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명심하실 거는, E3, 1번 핀은 접지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구나. 요거는 또 이제 공개 문제의 다른 분석에서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플로트리스 스위치에 E1, E2, E3의 핀 번호를 기입을 했다면, 여기 보시면 플로트리스 스위치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동일한 부품인데 플로트리스에 무슨 접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A 접점이죠. 자, 그래서 플로트리스 스위치의 내부 결선도에서 4번을 공통으로 해서 A 접점은 3번, B 접점은 2번이라는 걸 내부 결선도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회로에서 지금 A 접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을 써야겠어요? 4번은 무조건 쓰고 A 접점인 3번을 써야겠죠. 즉, 3번, 4번을 핀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위에를 3번, 아래를 4번 해도 되고, 위에를 4번, 아래를 3번이라고 핀 번호를 기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순서대로 4, 3 이렇게 위에 4, 아래 3 이렇게 핀 번호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품은 제어 기구는 타이머, 여기 타이머부터 할게요. X는 이따가 하고. 자, 왜 타이머를 하냐면, 지금 여기 셀렉터 스위치와 PB0, PB1은 외부에 있는 외부 제어 기구죠. 그래서 지금 내부 핀 번호 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 이따가 단자대 할 때 여기에 핀 번호를 기입을 해줄 거고요. 자, 타이머에서 지금 순시 접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순시 접점. 그래서 타이머 내부 결선도를 보시면 전원이 2번, 7번이고요. 전원이에요. 전원. 이 2번, 7번이 전원인데, 여기 보시면 A 접점으로 이걸 순시 접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타이머의 전원이 공급이 되면, 공급이 되면 이 순시 접점은 바로 붙어요. 바로 동작을 해서 자기 유지를 해주는데, 동작적인 부분은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핀 번호를 명확하게 기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타이머 릴레이에서, 우리 전기기능사에서 사용하는 타이머 릴레이에서 순시 접점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그냥 릴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3번이 순시 접점이구나. 여기는 보시면 요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그냥 평평하냐 아니면 이렇게 삭가 표시가 있냐를 통해서 순시냐 한시냐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순시 접점은 핀 번호가 1번, 3번인 거를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핀 번호를 기입을 해주면 13 또는 31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나왔는데, X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X가 여기도 있고요. 아이고, 여기 표시하면 안 되겠네요. 자,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죠. 자, 이때 우리가 꼭 명심하실 거는 이 내부 결선도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8핀 릴레이의 내부 결선도를 보시게 되면 전원이 27번이다. 이거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공통핀이 두 개가 있어요. 즉, 똑같습니다. 이 세트가 내부에, 그러니까 A 접점, B 접점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한 세트, 두 세트가 8핀 릴레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측에 있는 AB 접점에서 공통핀은 8번이 반드시 되어야 될 거고, 좌측에 있는 A 접점, B 접점의 세트에서 공통핀은 1번이 되어야겠죠. 내부 결선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을 쓰는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 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공통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때 이거를 하나의 공통핀으로 해서 A 접점, B 접점 핀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접점이 달라야 됩니다. A 접점, B 접점으로 접점이 달라야지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만약에 여기도 B고 여기도 B 접점이면 공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통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접점이 달라야 되고 선으로만 공통핀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선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접점이 달라야지 하나의 세트로서 공통을 잡아서 핀 번호를 부여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1번의 공통핀을 선택을 해서 A접점, B접점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8번의 공통핀을 선택을 해서 A접점, B접점을 선택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으니까 1번을 사용을 해보면, 자, 공통표시 이렇게 해주고요. 공통표시 깔끔하게 보기 좋게 해주시고, 공통핀을 1번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1, 1 이렇게 공통핀 표시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X는 A접점이니까 1번의 공통핀의 입장에서 A접점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번이 들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는 B접점이니까 4번이 들어가줘야겠죠. 4번. 자,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다르게 해보면, 자, 8번을 썼다라고 하면, 여기가 8번이 되겠죠. 여기가 8번. 자, 그럼 8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에 A접점은 몇 번이에요? 6번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6번이 될 거고, 여기가 B접점이니까, 뭐, B접점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기입이 되어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1번, 3번, 4번 세트를 쓸 것이냐, 아니면 8번, 6번, 5번 세트를 쓸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타이머의 한시 접점이 나와 있네요. 자, 타이머의 한시 접점을 보시게 되면, 타이머의 한시 동작 접점에서는 A접점이 있고 B접점이 있는데, 자, 8번이 공통이죠. 8번의 공통핀을 기준으로 했을 때, A접점은 6번, B접점은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순시 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동작을 시작하는 거고, 한시 동작 접점은 이제 동작이 지연됩니다. 지연이 되었다가 동작을 시작하는데, 그런 동작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자, 한시 접점이다 라는 표시는 여러분 기호는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이때 001 8번으로 했을 때 A접점은 6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근데 도면에서 공개문제 1번에서는 한시 접점이 하나밖에 안 쓰잖아요. 그죠? A접점. 그래서 8번, 6번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6, 8 해도 되고 8, 6 해도 된다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8, 6 해도 되고 또는 6, 8 해도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MC1, 2네요. 자, 전자접촉기에 A접점이 있고 B접점이 있는데, 내부 결선들을 보시면 A접점은 10번 4번이고 B접점은 11번 5번인데, 여기서 실수가 많이 발생해요. 뭐냐면 EOCR이 A접점이 10번 5번이거든요. 근데 전자접촉기는 A접점이 10번 4번이에요. 이거를 안 보고 하시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10번 5번으로 여기를 그렇게는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핀 번호가 잘못됐으니까 동작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핀 번호를 기입하실 때는 천천히 내부 결선들을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꼭 핀 번호를 기입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MC의 전자접촉기에 A접점이니까 10번, 4번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4번, 10번 해도 되고 10번, 4번 해도 된다. MC2도 마찬가지로 4번, 10번 또는 10번, 4번이라고 기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레드램프와 그린램프는 외부에 있는 거니까 이제 바로 이어지는 이 단자대 핀번호 기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자대 핀번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어함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제어함이 있었고, 여기 각종 제어 기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 각 제어함 내부에 있는 각종 제어 기구와 외부의 관을 통해서, 이런 관을 통해서 연결을 해줄 때, 그냥 연결을 해도 연결은 되죠. 정기적으로 연결은 되죠. 근데 어떤 좀 고정을 시켜서 안전하게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나가는 쪽에도 20핀을 달아줘. 10핀 더하기 10핀입니다. 위에도 이렇게 해서 10핀 해가지고 20개의 단자, 10핀짜리 2개로 해서 20핀씩 단자대를 붙여 놓는 겁니다. 이쪽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라 이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상단자, 하단자 이렇게 부르는데, 상하단자의 핀 번호를 어떻게 기입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상단자 10핀, 10핀, 하단자 10핀, 10핀, TV5, TV6 이렇게 있는데, 핀 번호를 줄 때 하단자부터 줘야 되냐, 상단자부터 줘야 되냐, 기준은 없죠. 명확하게만 주면 되고, 저는 주로 상단자부터 줍니다. 그리고 상단자의 핀 번호를 기입을 할 때는 빨간색 볼펜으로 합니다. 하단자는 파란색 볼펜. 왜? 여기도 20핀이면 여기를 1번이라고 하면 이 끝은 20번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20번이 될 거고, 그리고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20번이 되는데, 그러면 하단자도 여기가 1번이 되면 여기가 20번이 되는데, 그냥 1번, 2번, 뭐 1번, 20번, 17, 18, 19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상단자 건지 하단자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상단자에 줄 때는 저는 상단자 핀 번호는 레드, 빨간색으로 주고요. 하단자의 번호를 줄 때는 블루, 파란색으로 핀 번호를 기입을 해준다. 이건 저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3색 볼펜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시퀀서에 이렇게 핀 번호를 기입을 해두면 색깔로서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단자, 하단자의 번호를 줘야 되는데 어떠한 순서로 줘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자, 이게 요 안에잖아요. 그러면 이쪽 관을 통해서 PB1과 PB0, 셀렉터 스위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선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관을 통해서 나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관을 통해서 TB1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어디 정도의 핀 번호가 배당이 되어야 이쪽으로 선이 나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 두 개의 위치가 헷갈려서 실수를 해서 꼬여버렸다.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선이 크로스 되잖아요. 이거는 실격 사유라고 보셔야 돼요.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판단 기준은 이 상단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이 제어함과 연결된 관을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관부터 핀 번호를 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관, 그 다음에 오른쪽 관. 밑에도 마찬가지. 왼쪽 관, 그 다음 관, 그 다음 관, 마지막 우측 관을 통해서 연결되는 제어 기구들의 핀 번호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매겨보면 제일 먼저 PB1과 PB0의 첫 번째 상단자 핀 번호 빨간색을 줄 거고요. 두 번째는 셀렉터 스위치에 핀 번호를 줄 것입니다. 상단자. 세 번째는 TB1을 줄 것이고, 네 번째는 레드램프, 그린램프를 주겠죠. 자, 그 다음에 하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자는 저는 파란색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왼쪽 관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YL과 부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TB3, 그 다음 세 번째는 TB4, 마지막으로 TB2에 핀 번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핀 번호를 줘 볼 건데요. 자, 제일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상단자의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TB1과 TB0죠. 자, 그러면 이걸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이 시퀀서를 봐야 됩니다. 시퀀서에서 PB1과 PB0가 어디 있는지를 보았더니 여기에 있는데,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즉 단자대 핀번호 기입을 할 때 공통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공통 조건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박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PB1과 PB0는 한 박스 안에 있지만 PB1과 셀렉터 스위치는 다른 박스에 들어있죠. 이거는 공통을 못 잡아요. 이해되시나요? 레드램프와 그린램프는 한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공통을 잡을 수 있지만, 레드램프와 셀렉터 스위치는 다른 박스에 있기 때문에 공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박스 안에 같이 있을 것, 이게 외부적인 조건이 되겠고요. 내부적인 조건은 시퀀스도에서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 박스 안에 있는 제어 기구가 맞는데 그 제어 기구와 제어 기구 사이에 어떠한 다른 부품이 들어가 있다, 제어 기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공통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한 박스 안에 있고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다 만족이 되었을 때는 공통을 잡을 수가 있다.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공통을 잡는 게 작업이 훨씬 수월하고 빠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지금 한 박스 안에 있나요? PB1과 PB0가 한 박스 안에 있죠? 보시면 한 박스 안에 있고, 두 번째 조건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것.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선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에 공통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 공통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제 공통이 됐다는 건 핀번호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상단자에 하나의 핀번호를 부여를 받는다라는 점이 되겠고, 뭐 번호는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 가장 좌측에 제어함의 상단자에서 왼쪽에 있는 핀을 1번이라고 했을 때 여길 꼭 1번을 줘야 되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편의상 여길 2번을 주고, PB0의 NC 접점을 1번, PB1의 NO 접점을 3번 이렇게 핀 번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개를 썼어요? 상단자에서 1번, 공통 2번, PB1의 3번의 핀 번호를 줬습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한다고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자, 배관할 때 또 보기 편하도록 저기에도 기입을 해주면,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해서 여기에 공통을 잡았다라는 내용을 저기에 기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PB1에 3번을 줬다. 맞죠? 그 다음에 PB0에 1번을 줬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때, 그러면 푸시 버튼이 PB1은 NO 접점이고 PB0는 NC 접점.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저기서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NO, NC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NO 오픈, NC 클로즈. 그래서 NO 접점 떨어져 있다, NC 접점 붙어 있다라는 거를 배관도에도 같이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첫 번째 박스를 처리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박스에는 캡은 뚜껑이 있기 때문에 핀 번호를 따로 줄 필요가 없고요. 셀렉터 스위치, SS 셀렉터 스위치인데, 셀렉터 스위치는 지금 선택 스위치인데요. 이 선택 스위치는 총 하나 세트가 조작에 따라서 이쪽이 붙냐, 이쪽이 붙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붙었다가 하는데, 여기 보시면 붙어 있죠. 여기 하나가. 그러니까 A라는 세트가 하나 있고 M이라는 세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손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통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을 잡아주고 나서 여기에 핀 번호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몇 번까지 썼어요? 1, 2, 3번까지 썼죠. 그러면 4번부터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핀 번호를 하나 주고 A 쪽에 핀 번호 하나, M 쪽에 핀 번호 하나 이렇게 부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4번의 핀 번호를 주고,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저는 보통 이제 공통 잡은 거를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그 다음에 A 쪽에 5번, 오토죠. 자동 쪽에 5번, M 쪽에 6번의 핀 번호를 줬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표시를 해보면 공통은 4번을 줬고 M 쪽에 6번, M이 6번이죠, 여러분. 그죠? 여기는 M이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배관도에는 또 좌측에 있으니까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M에 6번, A에 5번을 줬다라는 점을 표시를 해 뒀습니다. 자, 그 다음 관을 보시게 되면 TB1이네요. 자, TB1은 보조 회로에 있는 게 아니라 주회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회로의 상단부에 보시면 TB1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220V 전원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TB1에 핀 번호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몇 번까지 썼어요? 1, 2, 3, 4, 5, 6 총 6번까지 핀 번호를 썼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7번부터인데, 상단자는 총 몇 개의 핀이 있어요? 20개의 핀이 있죠. 너무 따닥따닥 붙여서 하게 되면 실제 작업을 할 때 선을 많이 꼬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공간을 두고 딱 가운데니까, 가운데 번호가 지금 10번, 11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번, 11번을 기준으로 해서 9번부터 핀 번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7번부터 줘도 되고, 핀 번호를 9번, 10번부터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6번까지만 안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9번부터 12번까지 빨간색으로 상단자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9번부터 12번을 썼다라고 기입을 해두겠죠. 자, 그 다음에 보이시는 게 레드램프, 그린램프가 되겠습니다. 자, 레드램프, 그린램프. 자, 공통 조건 다시 기억을 해볼까요? 한 박스 안에 있나요? 있죠? 한 박스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아래쪽이 지금 선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죠? 맞죠? 아래쪽은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는 공통을 잡아도 되고, 여기는 부품이 있기 때문에 공통을 못 잡습니다. 따라서 공통 잡은 부분에 핀번호 하나, 그 다음에 레드램프에 하나, 그린램프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핀번호를 주게 되면 공통을 18번, 아까 지금 12번까지 썼고 13번부터 쓸 수 있지만 일부러 끝번호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요령입니다, 요령. 그래서 19번 레드, 20번 그린, 공통은 18번 이렇게 줬고, 여기도 표시를 해야겠죠? 자, 표시를 해보면 18번 공통을 줬고, 레드램프 19번,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레드램프 19번, 그린램프 20번, 이렇게 똑같이 여기와 동일한 내용을 여기에 적어주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 상단자 부분에 핀번호 기입이 이렇게 이해가 되신 분들은, 하단자는 누워서 떡먹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단자는 가장 왼쪽이 YL 부저인데, YL 부저를 보시게 되면 한 박스 안에 있고요. 한 박스 안에 있고, 아래쪽이 공통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왜?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박스 안에 있고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밑에는 공통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공통 표시를 해주고, 공통 번호 1번을 주고, YL을 2번 주고, 부저를 3번을 줬습니다. 이 번호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주신 대로만 작업을 하면 동일한 동작을 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줘야 되는 건 TB3가 되겠죠. TB3와 TB2는 주회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 표시 1번 YL 부저 해주고, YL에 2번, 부저에 3번. 맞죠? YL 2번, 부저 3번 줬고요. 그 다음에 TB3를 찾아보면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TB3 몇 번부터 쓸 수 있나요? 4번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부터 쓸 수 있지만 조금 텀을 두고 7, 8, 9,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7, 8, 9, 10을 줬고, TB3에 7번에서 10번 표시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TB4가 있지만, TB2가 같은 화면에 있으니까 TB2를 먼저 같이 해보면, TB2에
TV4부터 할게요. 그냥 TV4. 자, TV4는 플로트리스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플로트리스와 연결된 TV4는 4핀 단자대지만 핀 번호는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3개가 필요하겠죠. E1부터 E3까지니까. 그래서 몇 번부터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번까지 썼으니까 11번부터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 12, 13이라고 핀 번호를 주고 여기다가 11번부터 13번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고, TV2는 다시 주회로에 돌아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주회로에서 TV2의 핀 번호 14번부터 쓸 수가 있어요. 13번까지 썼기 때문에. 하지만 맨 우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번부터 거꾸로 4개를 줘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17, 18, 19, 20 이렇게 핀 번호를 주고 여기도 똑같이 17번부터 20번까지 핀 번호를 기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봐야겠죠. 먼저 배관도가 있었고 내부 결선도도 있었고 시퀀스도도 있었는데, 핀 번호를 기입할 때는 제일 먼저 내부에 있는 제어 기기들의 내부 결선도를 보면서 전원부에 핀 번호를 주고, 그 다음에 A 접점이냐 B 접점이냐 뭐 플로트리스의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것들을 보고 내부 결선도를 보고 핀 번호를 기입을 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서는 배관도를 보고 배관의 관의 위치에 따라서 왼쪽부터 해서 하나씩 시퀀스도에 핀 번호를 준다. 자, 줄 때 작업할 때 내가 번호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거는 검은색으로 줬지만 상단자로 나가는 거는 빨간색, 하단자로 나가는 거는 파란색으로 줬다. 여러분들이 뭐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하시고 싶으면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정해서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공개문제 1번의 핀 번호를 우리가 함께 기입을 해 봤는데, 요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쉽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1번의 핀 번호 기입하는 게 자유자재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9번까지 아주 쉽게 핀 번호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 중에서 1번에 핀 번호 기입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신 후에 이제부터는 2번, 3번 쭉 핀 번호 기입하는 걸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의를 통해서 공개문제 10번부터 18번에 핀 번호 기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기능사 준비하시면서 저희 대방학원에 수강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이 부분부터 해서 다룰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국비지원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시고, 또는 이제 자비를 통해서도 가능하신데 등록 문의나 수업의 계획 이런 것들은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방전기통신학원의 전기기능사 이동건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